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여기가 땅이 161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351평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인데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연식이 뭐 37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지금 43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의 입지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끝까지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저희가 동작구 상도동에 왔습니다. 여기 레미안 아파트 큰 세대 있죠. 대단지 있고 여기로 가면 이제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건물이 있거든요. 예,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저기 큰 길이고요. 네. 여기 미랄고시원 써 있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사거리예요. 뭐 저 밑에 큰 사거리 있고 여기가 바로 골목 들어가는 입구고 그래서 쭉 가면 바로 여기 미랄고시원 보이시죠? 예,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뭐 시내라기보다 아무튼 큰 길에 바로 있는 데고 이렇게 주변 상권은 뭐 너무너무 좋아요. 저기가 사람 없을 때 찍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기 동네 많이 들어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1층은 각종 상가 있고 2층은 카페, 그리고 3층 고시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이 건물이거든요. 다 이 건물. 네, 여기고 예, 우리 동네 최고급 사우나와 수영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 건물 바로 옆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 땅이 넓으니까 여기 저 차대기 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차장도 있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탄탄하게 지었더라고요. 올 리모델링은 해야 되고, 예. 건물은 아주 탄탄합니다. 여기 주차장이에요. 뒤쪽. 들어가는데 보이시죠? 이런 것 좀 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네, 주차장도 꽤 쓸만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1층은 뭐 상가 음식점 이런 거 있는 데죠. 네, 이 건물에서 지금 여기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 또 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활성화된 상권이더라고요. 큰 길가에는 음식점 이런 데도 막 들어가기가 그렇고 차 잠깐 세우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 뒷길을 쭉 가면 여기는 뭐 사람들이 아무튼 꽉꽉 차 있어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큰 길. 8차선 도로가 있고 여기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기 이렇게 코너에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로 요 옆에가 여기 레미안. 예, 대단지죠. 예, 레미안 아파트. 요건 이제 우측에서 본 거고요. 건물은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전체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옷가게부터 미용실부터 여기 쭉 있어요. 음식점부터. 여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 저기가 뭐 여기 음식점 무슨 조그만 시장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 여기가 주차장 입구고요.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입구. 스터디 카페하고 고시원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주택도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요 지하 1층은 무슨 창고 같은 건가 봐요. 여기가 이제 요 지하 1층, 그다음에 여기는 1층, 여기 이제 올라가는 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데죠. 예, 이렇게.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이제 스터디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요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 3층은 고시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이제 4층이 주택인데요. 요 주택은 뭐 따로 이제 이렇게 출입구가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런 건 조그맣게 이제 제시회 건물들이에요. 이런 게 다 제시회 건물이죠. 2024 타경 3344 사건 번호가 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금액이 있어요. 자, 여기 상도동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토지가 161평. 그다음에 건물이 351평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64억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20% 저감돼서 51억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토지는 한 필지로 161평이고요. 그다음에 요 토지 가격만 59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59억 6천이니까 현재 여기 이제 51억 2천으로 시작하는 이 2차 금액은
땅값보다도 더 저렴해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거라서 건물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여기 보면 59억 6천이 땅값이에요. 그런데 총 금액이 64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5억 정도 치인 거죠. 한 4억 5천, 4억 5천이 건물값이다 보시면 되고 골조는 튼튼하니까 골조를 두고 완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인수해갖고 임대를 놓거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한 층이 한 70평으로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1층이 70.9, 그러니까 71평이죠. 그다음에 2층도 똑같이 71평, 3층 역시 71평, 그다음에 4층 주택만 66평, 그다음에 지하가 71평. 자, 여기 보면 1층은 상가예요. 뭐 여기 뭐 많죠. 뭐 옷방부터 뭐 머리 하는데 뭐 깍둑집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뭐 미학당 쭉 있고요. 그다음에 2층은 스터디 카페로 전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3층은 미랄고시원에서 고시원이 전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층은 주택이에요.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66평을 다 한 집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여기 뭐 제조업소, 뭐 뭔가 뭐 이제 뭐 미신 갖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물건을 제조하는 그런 업소가 있다 보시면 되고 요 제시에는 뭐 아까 그 조그맣게 뭐 판넬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1층에. 그거는 뭐 보일러 같은 거 넣어놓은 건가? 뭐 어쨌든 가스통이나 뭐 이런 거 넣어놓은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이렇게 여기가 수영장 지금 짓고 있다고 표시났던 데죠. 막 이렇게 그 저 간판에 있었던 데고 그다음에 요게 밀월고시원인데 여기에서 여기가 무슨 옷가게 있었고 그죠? 여기 무슨 이런 뭐 헤어 이런 거 있었고 여기에 뭐 깍둑집 있었고 과일 가게도 있었고 그렇죠. 여기 쭉쭉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게가 쭉.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죠.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여기가 출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리로 옆으로 가면 여기 이제 아까 차들 막 있는 주차장이었죠. 그리고 요쪽 큰 길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그래서 여기는 담이 없어요. 담이 없어서 그냥 차들이 뒤로 해서 다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큰 길이고요. 그렇죠? 8차선 도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8차선 도로 큰 길이고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쭉 가도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전부 다 시장골목이에요. 시장골목. 예. 밥집 뭐 시장골목. 여기가 여기죠. 바로 이 길이죠. 지하 1층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뭐 소매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아마 무슨 뭐 제조업소 뭐 만들거나 그러는 데로 있습니다. 이게 71.1평, 71평, 뭐 1층하고 똑같이 다 70평으로 올라갔는데 지하라서 뭐 한 평이 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1층이고요. 1층은 이제 전부 상가죠. 상가물이 하나, 둘, 그쵸? 셋, 넷,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여기는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옆에가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고. 그래서 뭐 많아요. 한 5, 6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게가. 2층은 스터디 카페예요. 전체를 카페로 쓰고 있죠. 3층은 고시원이라서요. 여기도 그 입구 하나에서 전부 고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방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고시원이. 크게 작게 뭐 다 있는 거죠. 여기 4층은 한 집인데요. 그 철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한 집인데 방이 4개, 66평인데 뭐 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방 4개, 여기 거실 하나. 근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어쨌든 주방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공간이 거실이 엄청 넓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응접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을 거예요. 66평이면 방은 4개고 여기도 뭐 내가 살기 편하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숭실대 입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숭실대역까지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5분. 예. 그리고 그냥 보통 걸으면 3분, 뛰면 2분 이렇습니다. 더 빨리 뛰면 1분입니다. 예,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에 숭실대학교가 있잖아요. 숭실대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집에 고시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무슨 밥집을 한다든가 가게라든가
공실이 날 우려가 없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싹 고쳐서 해놓으면 이 학생들 이렇게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다 숭실대학교예요. 여기도 숭실대학교고 바로 담 옆이야 그냥 옆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들 기가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상도동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도 대단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 레미안 상도 3차 아파트 여기도 대단지예요. 예. 여기에 사람들만 여기 와서 무슨 뭐 미용을 하든 밥을 먹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상가는 항상 바글바글해요. 레미안 2차 아파트도 있고요, 그죠? 상도동. 그래서 아까 요 가게에서 이렇게 쭉 이 골목 따라 쭉 가면 요게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장. 요 물건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거든요. 지금 경매는 2회차인데요. 64억 감정가에서 현재 51억인데 아까 땅값이 59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값보다도 현재 싸긴 합니다. 그러나 사용 승인일이 1989년 8월 5일이니 이 건물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0년 다 돼가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지가 161평이면 서울에 이렇게 큰 상가를 갖기가 힘들어요. 서울은 막 70평도 크다고 해요. 그 정도만 되는 상가도. 그래서 뭐 60평, 뭐 50평, 거의 40평, 50평에 다가구나 상가주택이 있죠. 근데 여기 161평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351평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건물을 이렇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좀 손을 보고 뭐 좀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좀 궁리를 해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평당 단가가 3,18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여기가 오늘 경매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건너편에 큰 길가 여기는 여기보다 상권이 더 좋죠. 아예 큰 길이니까. 여기는 아마 상권은 약간 이면도로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큰 길은 땅값이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실거래가 된 내용이 있는데 상업 업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3,75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준공연도는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새 건물이겠지. 20년 남짓됐으니까. 저 40년 된 거에 한 두 배 가깝잖아요. 이건 진짜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은 지가. 그래서 한 23년 된 요 건물이 3,754만 원 평당 단가로 해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여기는 이제 올 리모델링 할 뭐 살짝 손은 봐도 완전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겠죠. 2002년도 건물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고 그런데 계약일이 2021년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조금 내려갔다 싶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공시지가 이런 건 올라갔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금액하고 좀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쭉 떨어져 있고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1998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이거든요. 상가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4,209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2023년에. 그래서 요거가 비교하긴 뭐하고 요 큰 길가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계산이 나오겠다 싶고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빌딩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나와 있는데 요게 1988년에 지은 건물이에요. 여기서 바로 여기인데 큰 길가긴 하죠. 그죠? 근데 요 큰 길가에 나와 있는 건물이 5,682만 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요 나와 있는 매물이에요. 그리고 또 길 건너에 매물 보면 요거는 4,031만 원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2003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새 건물이겠죠. 이런 거 88년, 89년에 비하면 현재 20년 남짓 됐으니까 새 건물일 거다. 그리고 요 길 건너에도 하나 나와 있어. 여기도 이제 이면도로에 나와 있는 건데 요것도 2002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는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지금 건물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 7,668만 원에 나와 있다. 이 건물은 아마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668만 원에 비교해 볼 건 아니지만 여기 옆에 있는 이 건물에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큰 길가고 5,682만 원에 현재 나와 있어. 나와 있지만 뭐 사자 이러면은 요즘 건물도 경매로 많이 나오는데 사자 이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겠죠. 예.
건물주이 안 팔아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요 길 건너의 실거래가 3,754만 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나을 것 같고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 그걸 계산을 하셔서 그 리모델링 비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싹 했을 때 3,754만 원보다는 단가가 높게 올라가겠죠. 그죠? 새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회차에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임차인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미상이야. 뭐냐면 하나도 신고를 안 한 거야. 예요. 근데 대항력이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 미상이야, 미상. 다 대항력 없어.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겠다. 근데 여기 이제 점포는, 배당 신고를 했어요. 2천에 160만 원. 점포 하나 신고했죠.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받아 나가야 되는데, 받아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뭐 이렇게,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또 있어요. 임차인이.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주거용 뭐 여기 가게 이런데 이거 다 미상이잖아요. 다 안 했잖아요. 여기 그죠? 다 이렇게 신고들을 안 했어요. 여기 전부 다. 그리고 여기 하나 1층 2천에 180 하나 했고 또 2,500에 176만 원 하나 했고 이건 부가세 포함인가 보네. 160에 그죠? 그다음에 여기 2천에 100만 원 했고 근데 이 두 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신고를 했죠. 2,500에 176만 원. 2천에 100만 원 이거 두 개는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둘 다 지금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에 조금 넘었다. 최대가 3,200만 원인데 요거는 월세가 176만 원이면 넘은 거죠. 벌써 2,500 더하기 176만 원에 10% 계산하면 그래서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포 1층인데 이것도 상인법에 의해 보호 적용은 되지만 보증금 범위 초과로 소액 임차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인수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인 인수. 2천만 원 인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없음이에요. 예, 없어. 뭐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점포 2층 신고했죠. 5천에 200. 2층은 뭐예요? 스터디 카페였죠. 스터디 카페가 5천에 200에 있구나. 요것도 이제 임대료 계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총 얼마가 나올까 임대료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합계가 뭐 1억 3,500에 816만 원이지만 이거는 현재 하나, 둘, 셋, 네 군데 그 임차인이 신고한 거고 43건이거든요, 임차가. 43건에서 한 4-5개 신고를 했으면 뭐예요? 38개는 신고가 안 됐다는 거겠죠. 그것도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지는 거기 대충 얼마 정도 하겠다. 이제 고시원이면 고시원 하나당 계산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전체 43건이 될까요? 고시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 현황 보면 채권의 합계가 7억 1,500. 야, 60억짜리 건물에 7억 1,500, 7억 돈으로 경매가 나왔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보시면 뭐 상속 이렇게 있습니다. 상속. 토지도 한번 볼까요? 토지도 보면 채권의 가격이 9억 1천. 예. 뭐 다 10억도 안 돼. 토지나 뭐 건물이나. 그런데 나왔어요. 여기도 상속. 요걸 보면 우리가 보통 상속으로 나온 건물을 경매를 낼 때는 공유물 분할로 경매를 내기는 하는데 여기는 아마 안 팔리니까 그냥 상속받으면 자녀들이 뭐 첫째다 둘째다 여기도 자녀가 되게 많거든요. 한 6, 7명 되는 것 같은데 첫째다 둘째다 그러면 첫째가 그 이자를 다 낼 수도 없고 본인이 돌아가시잖아요. 여기 지금 대출받은 게 쭉 있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아도 건물에 7억 얼마 토지에 9억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자를 내는데 혼자만 낼 수가 없어. 그런데 형제간이 다 협조를 안 해. 그러면 그냥 이자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잘 사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막 그냥 다 내고 그래. 이 다음에 건물 팔면 뭐 계산하지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한 명만 내다 보면 자기네도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냥. 예. 은행부터 뭐 카드까지 다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예. 대부업체까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서울시 압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자를 안 내니까 그냥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이나 같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건축물 정보를 보면 지금 땅은 대지가 156.54평. 요게 이제 뭐냐면은 전체적인 거죠. 그리고 건축 면적은 한 층당 71평씩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다. 사용 승인일은 1989년 8월 5일이다. 이걸 보시면 되죠. 요 정도만 하고 여기는 뭐 제일 큰 게 일단은 8차선 도로 큰 도로에서 가깝다. 그냥 보이니까 안전하죠. 일단.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임대를 뭐 임대가 안 나와서 공실될까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통시장도 있고 사람도 많고 살기 좋아요. 그래서 1층 가게도 임대 안 나간다 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임대료는 좀 더 올려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숭실대 입구역도 3분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숭실대 입구를 통해서 그 전철역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럼 저걸 뭐 스터디 카페가 잘 되면 좋고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고시원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면 깨끗해요. 여기 불법 이런 거 없죠. 자, 지하 1층은 근생, 2종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소매점, 그 다음에 1층에 또 근린생활시설, 미용실 있죠. 2층에 학원으로 되는데 여기에 지금 스터디 카페가 학원이나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이 당구장. 3층이 당구장이었 허가는 났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저기 그죠 고시원으로. 그 다음에 4층은 주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불법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무단증 치우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전부 다 또 다시 해제해서 원상복구해서 해제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이 물건은요, 여기 임차인의 그 임차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가 정확히 계산이 안 된 거예요. 다 미상이잖아요. 신고를 아무도 안 했잖아요. 5집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전부 세부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그럼 여기가 방 하나에 얼마씩이니까 임대료가 얼마 나오겠다. 이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근처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뭐 2차, 3차 다 있었잖아요. 레미안. 그리고 숭실대학교 있고, 그리고 숭실 그 전철역 입구도 가깝고 그렇게 교통도 가깝고 그다음에 큰 길가에서 뭐 안전한 지역이고 그죠. 길 골목으로 막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161평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상도동 괜찮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분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나는 상가 주택이 필요해.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내가 살면서 밑에 세 받아서 생활할래. 그런데 조금 여유 자금은 있어. 그냥 그런 분들이 보통 20억이나 뭐 30억 이런 물건을 보시는데 난 좀 더 여유 자금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대출 조금 연결해가지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한 번 유찰됐지만 입지라든가 아니면 그 땅, 그 주변의 인프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서울에서 이만한 지역은 또 찾기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2차 유찰된 2차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이거 물건을 좀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방 개수가 몇 개고 이런 거 다 자세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가 되고 뭐 임대료 이런 거 전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아까 인수금액 보셨죠? 인수금액이 있습니다. 그 상가는 전혀 보장을 안 해줄 거예요. 그 2천만 원 그냥 인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2,500 보증금이 있던 그 주택은 일부를 인수하게 될지 인수를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요 물건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명도 마무리까지 다 하고 리모델링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